늙어서 착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이 말이 너무 세게 들리시나요? 착한 게 나쁜 건가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하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오래 살아본 어르신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당했어. 착하게 살았더니 결국 호구만 됐어 하면서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젊을 때는 착한 게 미덕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주변 어른들도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손해봐도 참아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참고 양보하고 화나는 일 있어도 꾹 눌러 삼키며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괜찮아요 하고 들어주고 누가 선을 넘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고 인격자의 모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완전히 다릅니다. 착한 게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되더군요. 첫째,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부탁할 때 미안해합니다. 죄송한데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폐 끼쳐서 죄송해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때 당신이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저번에도 해주셨잖아요 하며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안 해주세요? 전에는 다 해주셨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당신을 탓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집 며느리가 할머니 애 좀 봐주세요. 잠깐만요 하고 부탁했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봐주면 됐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하루 종일 봐주게 되고 주말에도 맡기고 급기야는 할머니 내일도 부탁해요 하고 연락도 없이 아이를 두고 가더랍니다. 할머니가 나도 이제 힘들어하고 말했더니 그 며느리가 그동안 다 봐주시더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하면서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착한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주면 계속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마움은 처음 한 번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의무가 됩니다. 둘째, 거절 못하는 성격을 철저히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안 돼요 하는 말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못 도와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할머니는 착하시니까 도와주실 거죠? 할아버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면서 은근히 압박합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또 당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시간을 달라고 하면 내주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달라고 하면 또 받아줍니다. 한 할아버지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급하게 필요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먼저 연락했더니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더랍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더니 나중에는 형님, 나 진짜 힘들어. 그 돈은 없던 걸로 해줘 하더랍니다. 할아버지가 그래도 빌린 돈은 갚아야지 하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형님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박정하실 줄 몰랐네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거절 못하는 성격은 호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착하면 만만하게 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합니다. 늦게 와도 괜찮고 약속 어겨도 괜찮고 무례하게 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뭘 해도 화 안 내니까 이해해주니까 참아주니까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뚝뚝하고 단호한 사람한테는 조심합니다. 시간 지키고 말 함부로 안 하고 선 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화내면 무섭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동네 모임에서 항상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서 수다 떨고 먹고 웃다가 가는데 할머니만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할머니,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도 나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말했더니 할머니는 원래 그런 일 잘하시잖아요 하더랍니다. 착한 사람은 존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합니다. 넷째, 결국 상처는 혼자 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누군가 알아주고 보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며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 옆에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때요? 도움 필요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받는 것만 기억하고 준 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남 도우며 살았습니다. 친구 힘들면 돈 빌려주고, 이웃 힘들면 일손 도와주고,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사람이 손에 꼽았습니다.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은 바빠서 몰라서 하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평생 뭘 했나? 착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인가? 착하게 살아도 결국 상처는 혼자 안고 갑니다. 다섯째, 노년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면 착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내 입장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만 참고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 도와주느라 내 건강 챙기지 못했고, 남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고, 남한테 착하게 보이느라 정작 나한테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텅 빈 노년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외로움뿐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어. 누구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 그런데 지금 남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잘해준 사람도 없고 날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 착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이었나 싶어. 젊을 때 착했다면 노년에는 조금 매서워져야 합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착함이 아니라 경계와 단호함입니다. 안 돼요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이건 제 선을 넘었어요 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저도 힘들어요 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당합니다. 착함에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착함보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안 돼요 하는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평생 남 위에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남한테 착한 사람 되기보다 나한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늙어서 착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착함의 경계를 세우세요. 거절할 줄 아세요. 단호해지세요. 그래야 노년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